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때는 지난 2010년 새벽 1시 10분쯤이었어요. 대학생이던 최 씨가 KTX 막차를 타고 동대구역에 도착했죠. 시간이 늦었지만 다행히 집까지 충분히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서두르던 그가 막 육교 계단을 오르던 찰나 어디선가 불쑥 나타난 손이 팔을 움켜잡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까 웬 아주머니 두 분이 서 계셨죠.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아지야 놀다가 싸게 3만 원에 해줄게. 이 놀다가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불길한 느낌이 휩싸였고 최 씨는 그들을 뿌리친 채 황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자신이 겪은 이 꺼림직한 일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게 되는데요. 이후에요. 이 게시물에는 많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큰일 날 뻔했다. 야 이거 인신매매 아니냐? 혹시 바카스 아줌마냐? 여러 추측들이 이어졌죠. 그런데 그중 유독 눈에 띄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드리프트라는 닉네임이었는데 절대 그 아줌마를 따라가선 안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그 드리프트란 사람이 나의 후임이 직접 겪은 일이라면서 경험담을 풀어놓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17년 전이었어요. 90년대 후반에 말년 병장이었던 김 씨가 남은 휴가를 다 써버리고 제대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은 후임들이 단체로 휴가를 끝내고 복귀하는 날이었는데요. 이 중 한 명의 표정이 마치 큰일이라도 겪은 듯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내 입을 닫고 있어요. 결국 선임이 추궁을 해서 입을 열게 되죠. 100일 휴가를 갔던 그가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과 함께 수원역에서 과하게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처에서 하룻밤 자고 갈 여관을 찾던 중 그의 앞에 웬 낯선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죠. 총각, 싸게 해줄 테니까 놀다 가. 보아하니까 소위 성매매를 알선하는 할머니 같았습니다. 근데 그 후임이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들었고 결국 할머니에게 돈을 건네게 되는데요. 이후 그녀를 따라 한 숙박업소로 들어갑니다. 이 수원역의 으슥한 골목에 있던 이 여관이 아주 허름했어요. 그가 먼저 빈 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잠시 후에 문이 열리고 인기척이 느껴졌죠. 그런데 들어온 사람이 다름 아닌 이 남자를 여기까지 안내한 바로 그 할머니였어요. 화나죠. 뭡니까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인자한 웃음을 보이시면서 뒤에 가지고 있던 큰 보따리를 내려놓습니다. 이후 할머니의 말이 가관이었는데요. 아주 말을 잘 듣는 아가씨로 데려왔어.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남자가 술에 취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좀 술에 취한 여자를 보따리에 묶어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할머니가 방을 나가시고 혼자 남겨진 그는 보따리의 매듭을 조심스럽게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안에는 한 여성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심지어 엄청난 미모의 소유자였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성은 남자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문득 남자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머니가 가져온 그 작은 보따리에 사람이 들어가 있지? 보아하니까 여자가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 아래는 여전히 천에 가려져 있었죠. 남자는 일단 그녀를 꺼내주려고 보따리 안에 손을 넣어서 여자의 겨드랑이 안쪽에 손을 집어넣게 되는데요. 순간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팔의 감촉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설마?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완전히 풀어낸 그는 비명을 지르고 주저앉았어요. 이 여성은 사지가 모두 없는 상태였습니다. 남자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방 밖으로 뛰쳐나왔죠. 그러고 보니까 건물 입구에는 여전히 아까 그 만난 할머니가 앉아있어요. 태연하게 웃고 계십니다. 재밌게 즐겼어? 말 잘 듣지?
이 끔찍한 상황에 남자는 정말 이거 신고해야 되나까지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건 군인 신분의 불법적인 일에 이제 자기도 관여를 한 거라서 처벌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냥 도망치게 되죠. 자,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김병장은 후임이 완전 술에 취해가지고 헛것을 본 게 아니냐라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후임은 여관 이름까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죠. 그곳은 바로 수원역 인근의 꿈의 궁전입니다. 어쨌든 이 에피소드가 오고 간 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김 씨는 전역을 했고요. 몇 개월 후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후임이 정신착란에 시달리다가 결국 의무대로 보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병장, 일명 그 드리프트라는 사람이 남긴 이 댓글은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후에 많은 누리꾼들이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서 이른바 썰을 풀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한 유저는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도 여관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몸매 좋은 한 여성이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왔다. 그런데 보니 한쪽 눈이 없었다. 이 외에도 한쪽 다리가 없었다는 비슷한 류의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들이 들렸다는 곳이 대부분 수원역 인근의 꿈의 궁전이라는 곳을 지명했던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건물 간판을 찍은 사진도 버젓이 돌아다니죠. 물론 정말 이곳이 그 괴담 속 사건들의 실제 장소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근처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주민들은 행인들의 팔을 잡아 끌면서 놀다가 라고 꼬드기는 할머니들의 존재를 대부분 알고 있다고 말했죠. 이 스토리가 워낙 디테일하고 또 지명까지 명확하게 등장하는 덕에 네티즌들은 한편으로 이 이야기가 실화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합니다. 근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요, 이건 장애인 성매매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끔찍한 현실이에요. 또는 여성이 도망가지 못하게 강제로 장애인을 만드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여기서 수원역을 둘러싼 괴담이 끝이 아닙니다. 때는 지난 2016년 11월이었어요.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던 여성 A씨는 그날도 수원역 앞에서 기숙사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 버스가 30분에 한 대씩 오는데 하필 간만에 차이로 버스를 놓쳐서 아주 짜증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분이 불쑥 다가오더니 말을 걸어요. 저기요,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인상이 굉장히 좋으세요. 뭐 뻔한 도를 아십니까? 수법이죠. A씨는 평소 같으면 대꾸도 안 했을 텐데 마침 또 그날 버스 시간도 놓쳤고 시간도 많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그녀와 한참 동안 대화를 이어갑니다. 복이 얼굴에 있다느니 조상님이 어쩌다느니 착하게 살아야 된다느니 여러 말을 남기고는 예상과 다르게 홀연히 사라졌는데요.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죠.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12월이었어요. A씨가 같은 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엔 좀 더 허름한 차림의 할머니가 다가오십니다. 아가씨, 내 손이 너무 시려워서 그런데 그 장갑 좀 빌려주면 안 될까? 할머니 손이 굉장히 빨갛게 막 이렇게 차갑게 돼 있었다 그래요. 걸치고 계신 옷도 너무 얇고 낡았고요. 게다가 한번 보따리까지 들고 계시네요. 마음이 약해진 A씨는 바로 장갑을 벗어드렸죠. 그리고는 어디까지 가세요? 라고 친절하게 묻게 됩니다. 근데 할머니가 나 우리 아들 찾으러 가. 아들 찾아야 돼. 이 대화를 좀 해보니까 약간 정신이 온전치 않으시거나 또는 약간 치매가 있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뭐에 홀린 듯 이 짐을 들고 할머니를 따라 나서게 되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할머니가 들고 오신 이 보따리가 짐의 부피에 비해서 무게가 너무도 가벼운 겁니다. 솜이라도 들은 것처럼. 어쨌든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다가 멈춰선 곳은 웬 양옥집 앞이었어요. 할머니가 들어와서 차라도 마시고 가라고 막무가내셨죠.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집안에 마당까지 들어서게 되는데 거기서 깜짝 놀라게 돼요. 마당에는 한 달 전에 만났던 포교 활동을 했던 그 여성이 서 있는 겁니다. 그분이 굉장히 중성적인 이미지여서 얼굴이 똑똑히 기억되고 있었어요. A씨가 순간 너무도 불길한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곧장 마당을 뛰어나와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작정 골목길을 달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달려도 큰 길이 나오지 않아요. 사실 이제 입사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어서 회사하고 기숙사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이 근처 지리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느낌일 수 있겠지만 발자국 소리가 자신 쪽으로 다가오는 게 느꼈죠. 결국 A씨는 남의 집 담벼락을 넘어서 장독 사이에 몸을 숨기고는 119에 신고를 하게 돼요. 조금 후에 구조대원과 경찰이 도착했고 덕분에 그녀는 별일 없이 기숙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정체가 뭐였을까요? 그런데 2주 뒤에 경찰로부터 수사 소식을 듣게 되는데 놀라웠죠. 예상대로 그들은 사이비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 포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신도를 모아서 그들에게 약을 먹여서 정신을 잃게 하고 돈을 뺏는 아주 악질적인 수법을 하고 있던 단체였던 거죠. 게다가 더 소름 끼치는 건 A씨가 이미 한 달 전부터 그들의 타겟, 그러니까 먹잇감이 되어왔다는 거예요. 한 달 내내 그녀를 지켜보면서 동선과 몇 시에 오는지를 다 파악했고요. 마침 그 도움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 힘들어 보이는 할머니를 이용해서 그녀를 유인해냈던 겁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이 직접 겪으셨다면 어땠을까요? A씨는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두려움에 떨었고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회사까지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결코 수원역 근처를 얼씬도 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도대체 왜 그 수많은 역들 중에 유독 이런 수원역에만 음침한 괴담이 떠도는 걸까요? 그걸 조금 분석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수원역의 좋은 교통 조건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이라는 지역이 지방에서 서울로 향하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외지인들이 모이는 핵심 지역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남의 광장으로 이용되다 보니 아시겠지만 수원역 근처에는 각종 유흥 시설과 여관들이 늘어났고 그 안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사회 초년층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들을 이용해서 포교 활동을 하겠다라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됐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한때 뒷골목에서 성행했던 불법 성매매 업소들도 어쩌면 이 수원역의 이미지를 쇠퇴시키는데 한 몫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런 불쾌한 이야기들이 더해지면서 유독 수원역 괴담이 퍼지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수원역 일대에 대형 백화점에 호텔까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훨씬 도시 같고 밝아졌죠. 수원시는 특히나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 철거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무법지대로 불렸던 약간 치안 문제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고요. 장애인 성매매 혹은 인신매매라는 아주 불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수원역 그리고 꿈의 궁전 괴담. 도대체 이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출처를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전해지는 과정에서 살이 더 더해지면서 괴담화가 되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이 불법적인 일을 시도한 사람들이 겪은 또는 그런 소재를 상상해 만들어진 이야기란 점에서 분명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